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책 144쪽에 제3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동 몇 번째 4차로 도로를 만든다. 그 빨간 선 두 줄, 도시군계획 시설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만드는 사업을 해야죠. 자, 근데요. 먼저 144쪽 아래 있는 표를 보시면 도시군계획 사업이 제일 왼쪽에 있는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공익사업은 지역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어디다 뭘 한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확정하고 다음 세 번째 계획, 바꿔주는 걸 필요가 있을 때는 바꿔주는 계획까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 이제 계속 보셨던 거였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고요. 그 위치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되는 거죠.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위치를 결정합니다.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주면 시행자가 그 도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실시계획 써내서 도장을 받고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 때는 시설사업에서는 권리변환이 없죠. 땅 뺏어서 도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옛날 땅주인에게 도를 2평, 3평 끊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권리변환이 없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이제 권리변환은 뭐냐면 개발사업에서 환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환지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죠. 개구라 헌 땅 줄게 새 땅 다오 땅을 바꾸는 게 환지고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 그때 많이 자주 나오는 얘기가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집 목록이 있고 새로 받을 집 목록이 있고 그걸 정한 다음에 사업을 해서 옛날 집 싹 털고 새 아파트를 짓고 그 정해졌던 대로 옛날 집주인에게 새 아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권리 변환이 없죠. 다음 이제 145쪽에 그중에 지금 이 144쪽 표의 셋째 줄 그것만 띄어서 옮겨놓은 겁니다. 시설사업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도로를 만든다. 위치를 결정하게 되죠. 땅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C 소유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도로를 만든다.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위치 결정하는 계획이 뭐였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국시대이죠.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시장입니다.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시행자는 바로 사업하는 건 아니고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지금 위치는 결정돼 있죠. 여기다 도로 만든다. 위치는 결정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설계도를 써낸다고요.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가로수는 뭘 심을 거며 그 다음에 도로 밑에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는 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처음부터 이게 사람도 다니는 인도도 포함되어 있는 길인지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 그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앞에서 결정이 됐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중앙 분리대가 없이 중앙 분리선이면 차들이 가다가 잠깐 분리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페인트만 칠해져 있으니까요. 건너편에서 오던 차랑 부딪히면 큰 사고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그 광주 대구를 잇는 88 고속도로예요.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콘크리트 포장이요. 아스팔트에 비해서 그 값이 쌉니다. 유지관리비 적게 들어요. 근데 먼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동차 타이어 다는 건 3배 정도가 더 빨리 닳게 됩니다. 그런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써내서 관청에 도장을 받는 거죠. 인가를 받습니다. 위치 결정 누가 했어요? 국시대. 설계도 결정 누가 할 거고요? 국시대가 합니다. 그러니까 국시대가 한다.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국토부 장관, 시도사 국토부 장관 1명, 시도사 17명, 대도시장 13명이 있는데요. 그 31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니죠.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뭔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경기도 수원시 도로 같으면 대도시장이니까 자기가 위치 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하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위치 결정, 설계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설계도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다른 개인이 할 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큰 혜택들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부지를 협의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 강제 매수를 뭐라고 하는 거고요. 수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타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있고 사업이 끝나면 나 할 만큼 했으니까 검사해 주세요.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가고 그래서 준공검사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됐으면 공사 끝 발표를 하면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뭐 법적인 표현으로 공사 완료 공고라고 합니다. 자, 이상들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계획 2개 세우는 데다가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미 앞에서 다 했으니까 이것도 빠지게 되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보시죠. 책 145쪽 굵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동그라미 1번 지상수상 수중 지하에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아시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괄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X요. 괄호 기반시설은 구체적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업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공익사업 3가지 도시군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죠. 동그라미 3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 사업시행 대상 지역,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뭐 가끔 보시죠.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그런 큰 간판들 자주 보십니다. 시행자가 쪼갤 수 있다고요. 쪼개는 게 좀 또 복잡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두 번째 칸 시설사업 위치결정 국시대가 있죠. 누가 쪼갤 수 있고요. 시행자가 쪼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칸 개발사업은 국시대가 위치결정, 국시대가 분할하고 국시대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칸 정비구역은 시댁이 위치결정했고요. 그걸 시군구는 쪼갤 수 있고 시군구는 결합은 못하고 결합해달라고 신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굵은 2번 사업 시행자가 있죠. 누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먼저요. 2-1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과 비행정청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분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표의 세 번째 칸이요. 공법의 행위 주체는 어디에서든 4가지입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이 사업을 하는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인격 갖춘 자인인과 법인이 있죠. 그런데 공법에서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대강 사업 국가가 했죠. 수도사업 100% 지방이 합니다. 도로공사라고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죠.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 있고 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도 사업을 합니다. 표의 첫 번째 칸이요.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죠.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아야 된다. 대표적 A입니다. 두 번째 칸이요. 이 표가 지금 6칸이죠.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민간은 사적 주체, 민간이라고 부릅니다.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국세, 지방세는 공기업이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돈 묻어두지 않아도 되고 보증 받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은 믿을 수 없으니까 돈 묻어놔야 되고 보증도 받아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됩니다. 표의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시설사업,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다 합니다. 정비사업, 그래서 이제 국가는 빠지고요. 시도지사 빠지고요. 시군구, 그건 이제 정비사업은 그 지역의 그 동네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되고 공기업, 민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146조.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공법의 행위 주체가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 지방을 이게 다른 법 같으면 지방을 뭐로 나누냐면
시도지사, 시군구로 나누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처음 행정책에서 보신 겁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이니까 시도지사, 시군구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이니까 어디예요? 특광시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나오는 거고요. 또 특광시군이 하는 게 기본이고, 경기도에 10개 시군 애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지방 중에서 그 시설사업 전체를 특광시군 하는 게 원칙. 도지사도 할 수 있고, 국가도 할 수 있고, 공기업도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요.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이니까요. 됐죠? 됐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행정청, 1번 원칙,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작은 2번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할 수 있다. 더 길게 쓰지 않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금 동그라미 문장, 동그라미 1번 행정청에 작은 2번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 국가요. 경기도 10개 시군, 그건 누가 해야 되고요? 도지사가 하겠죠.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관청도 아닌데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쪽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공익사업이니까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비행정청 가운데 공기업, 국세 들어간 공기업,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 있죠. 1번 그러니까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터 해서 한국,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요. 철도공사까지 국세가 들어갔으니까 회사 이름에 한국이 붙어 있죠. 2-1번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 2-2, 3, 4는 생략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예외 비행정청 가운데 민간이 있습니다. 점 행정청 공공기관이 아닌 자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대상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민간 가래 괄호예요.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행정청 공기업은 요건을 따로 갖추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6번 나왔는데요. 그 6번 중에 동그라미 4번 그 문장의 둘째 줄 면적 3분의 2 그다음에 셋째 줄 총수 2분의 1 그 분수 갖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공법은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숫자 걸리는 건 40문제 중에 정답 걸리는 건 서너 문제밖에 안 됩니다. 제도의 취지가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여기는 뭐예요? 공적 주체이죠.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공적 주체는 망하지 않죠. 거기다가 공적 주체는 또 뭐가 되냐면 애당초 공적인 목적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민간은 왜 해요?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10조 넣어서 30조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공적 주체는 따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수용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6번 문제 다요. 맞게 나온 거 2번 나왔고 틀린 거 4번이요. 국가 일정한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지방 일정한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공기업, 국세 들어간 공기업 일정한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요.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일정한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요. 민간만 수용할 때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 숫자 갖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더 주된 초점입니다. 계속하시죠. 2-2번 그러니까 147쪽이죠. 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먼저요. 그 아래 점점 아래 그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죠.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약속이죠.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돈을 줘서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게 관청입니다. 행정청이죠. 최저임금보다 더 주잖아요. 6,000원보다도 더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뭔가 잘못했다고요. 그러면 떼끼놈 잘못했다고 국민이 가서 직접 매매할 수는 없고 어디에요? 법원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아니면 그쪽 내부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
아래로 빠지는 화살표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관청에게 다시 검토해봐봐.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볼 때 법은 이렇구만. 다시 검토해달라고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가면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요. 2-2번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청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직근 상급 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는 다 독립된 기관들이죠. 그래서 직속이라고 하진 않고 직근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시장구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아니니까 이들의 처분에 대해서 꼼짝없이 당해야 된다. 말이 아니죠. 이들의 윗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자고요. 근데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청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내야죠. 누구야? 국민이 이 민간 공기업에 누구야? 네 윗사람 누구냐고. 앞장서라고. 네 윗사람 찾아가자고. 그러자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을 찾아가니까 결국 누구예요?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이들의 윗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다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이들도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지정한 자를 상급청으로 보고 그 자에게 제기한다. 두 번째 점이요.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즉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이제 써내는 거죠. 정해진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3-1번 동그라미 1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시행자가 써내는 거고요. 점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설계도입니다. 그 기타 사항 중에 특히 중요한 게 7번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을 써놓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수용을 해야죠. 그러면 목록을 미리 정해놔야죠. 그러니까 목록도 없이 그냥 사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록도 없이 들어오면 땅 주인이 아무거나 돈 되는 건 막 사간대. 그러면 막 이것저것 뭐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 좀 이렇게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이것도 돈 주고 사가셔. 이것도 돈 주고 사가셔. 말도 안 되는 묘목 몇 개 심어놔서 이것도 돈 주고 사가셔. 또 아니면 묘목값도 비싸지면은 그러니까 중국집 가세요. 짬뽕 먹다 버리면 빨간 젓가락, 짜장 먹다 버리면 까만 젓가락 심어놓고 이것도 사가셔. 이렇게 시행자가요. 에이 그 젓가락이구만. 앉아봐. 여기 3년 기다려봐. 이거 싹 터. 이거 다 사과나무요. 돈 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미리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돈 되는 거 싹 다 목록을 조사하는 거죠.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실시계획 발표 때 같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포함해서 넣는 거죠. 인가 신청 넣고 인가 고시 발표가 되면 이것도 확정 발표가 되는 겁니다. 3-2번 실시계획 인가 누구라고요? 국시대인 거죠. 국시대를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위치 결정 국시대, 설계도 결정 국시대인 거죠. 그 아래 점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하도록 하시죠.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즉 주민의견 청취,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쪽이요. 책 149쪽이죠. 149쪽에 3-3번 의제사항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죠. 아래 그림입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 한 방에 처리해준다가 없으면 어느 시행자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치죠. 고속도로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고요. 휴게소가 있어야 되죠. 왜요? 라면 먹기 위해서요. 아니면 집에서 먹기 힘든 그 통감자 먹기 위해서요. 핫바 먹으려고요. 그 휴게소도 필요하죠. 졸리면 졸음운전 안 되니까 휴게소가 있고 휴게소가 없으면 졸음 쉼터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핫바를 먹고 라면도 드시기도 하지만 자동차도 밥 먹어야 가잖아요. 전기차는 전기를 먹어야 가고요. 그러니까 기름차는 기름을 먹어야 갑니다. 운전한다고요. 운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띵동 띵동 밥 줘 밥 줘. 야 좀만 더 가자 가면 띵동 띵동 밥 줘 밥 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는 가죠. 얼마까지요? 띵동 소리가 나고 30km까지는 갈 수 있게 돼 있다고요. 따라서 자동차 밥 주기 위해서 몇 킬로마다요. 25km 안에는 반드시 휴게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휴게소가 있고 휴게소에서 라면 드실 때 우산 쓰고 드시는 거 아니죠. 지붕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사를 하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거죠. 한 방이 없다고 치자고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넣은 거잖아요. 실시계획 서류를 작성해서요.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넣어서 인가받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는데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인가만 갖고 사업할 수 있냐고요. 여기 땅바닥 손대는 것 자체가 개발행위가 필요한 거죠.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로 만들려고 하는 땅에 논밭이 있었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 만들려고 하는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면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 만들려고 하는 땅에 휴게소로도 지을 거면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0개가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한 방에 처리해 준다 제도가 없으면 시행자가 다 개발행위 허가 서류, 농지 전용 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 산지 전용 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 건축 허가 받는데 필요한 도면 다 작성해서 각 그 부서를 다 따로따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그 도장을 받아야 가고 어느 하나라도 그 불허가가 떨어지면 아예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또 각 기관마다 일 처리하는 날짜가 다르면 이걸 하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처리해 주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한 방에 처리해 주자. 서류를 작성은 하는데 서류 이러저러한 몇 가지까지요? 27가지요. 27가지 서류를 내서 따로따로 내지 말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같이 묶어서 내자고요. 누구한테요? 실시계획 인가하는 인가권자에게. 그러면 그 인가권자가 서류를 받았으니까 그 인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책임자, 농지 책임자, 산지 책임자, 건축허가 책임자하고 다 얘기를 해보라고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칸의 아래쪽이요. 부결. 그 땅은 안 되지. 가리왕산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데 올림픽이나 되니까 거기를 깎는다고 그랬지. 뭐 일반 도로 만든다고 거기는 안 되지. 그러면 부결인 거고요. 거기가 아니거나 또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해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해서 모두 다 통과가 되면 네 번째 칸이요. 모두 통과되면 다섯 번째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서류 첫 번째 칸 서류 다 들어갔죠. 세 번째 칸 관청끼리 협의가 다 끝났죠.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데 이 도장을 또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27개까지는 한 방에 처리해 준다.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죠. 관청적으로는 자랑스럽다고요. 자랑스러운 거니까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27개가 뭐게요? 27개게요? 28개게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틀릴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장 안 읽어도요. 위에는 지금 설명으로 다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150쪽 이하로 해서요. 150쪽, 151쪽, 다음에 152쪽까지 해서요. 이제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기타 세부 규정들이 있고 152쪽 27번 그 27개 한 방에 처리해 준다까지가 왔습니다. 실시계획 확정됐죠. 네, 사업을 하면 됩니다. 굵은 4번 사업 시행 4-1번 실시계획 고시 후 사업에 착수한다.
실시계획 고시로 시행자가 확정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사업을 시행한다. 공익사업이니까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4-2번 이러저러한 혜택들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할 수 없고 공익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혜택이죠. 동그라미 1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 등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 복사, 그 등본, 초본,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공짜 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 발신료, 도달이 원칙이죠. 도달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 반송돼 온다고요. 송달에 대신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그 아래 괄호요.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용이 가장 주 내용이겠죠. 동그라미 1번 민간을 포함한 모든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공익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자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공익사업 시행자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누구라도 다 수용할 수 있죠. 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다녀보신 분이나 안 다녀보신 분들이라도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그쪽 수용했으니까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부지는 수용할 수 있죠. 부지가 아닌 옆 땅은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요. 네, 동그라미 3번 위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 뺏는 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동그라미 4번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주 내용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해설이 필요하죠.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그러니까 보상금 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시행자가 행정청에게 보상금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기간 내에 해야 된다. 지금 이 동그라미 4번 두 가지 문장은 토지보상법에 대한 또 그 예외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외우는 거 결론은 쉬워요. 다음 쪽 보시죠. 154쪽이요. 참고 토지보상법 잠깐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땅 뺏는 법, 토지보상법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서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야 땅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인정서를 올리면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표한다고요. 이 땅은 개인 땅을 뺏을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사업 인정서의 가장 핵심이 아까 보셨던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라고요. 목록도 없이 땅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땅값 얼마 주겠다. 땅 주인 그래 알아서 그 값 주고 팔게. 택도 없는 소리. 돈 더 내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보상금 액수, 수용 개시를 언제로 해줄지 관청에게 시행자가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결정 신청, 결제 신청, 결제를 바꿔서 뭐라고 하고요? 재결 신청 이러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결 신청부터 1개월 내에 재결이 떨어지면 재결 내용에 따라 강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1년 플러스 1개월 안에는 거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자고요. 토지보상법의 목록이 사업인정의 핵심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 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그 목록을 또 발표해야 되냐고요. 수용하기 위해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거기에 우리나라 국토의 5분의 2 길이잖아요. 그 5분의 2 길이 거기 도로를 수용하기 위해서
트럭 7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건축물등기부 등등등이요. 거기에 또 소유권의 기타 권리 다 합치면 트럭 7대가 필요했는데 트럭 7대를 여기서 냈는데 여기서 트럭 7대를 또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내도 된다고요. 트럭 7대 목록을 냈으니까 여기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 없다. 이걸 발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필요 없다고요. 사업인정 필요 없다고요. 사업인정 있은 것으로 치자는 거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따로 목록만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록이 어디에 포함돼서 발표가 된 거예요. 실시계획에 포함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시계획 발표가 됐으면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이쪽 목록 필요 없다. 이쪽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아래 표를 보시죠. 154쪽이요. 둘째 줄 시설사업에서는 수용대상 목록이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아래 문장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화살표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단어들로 막 들어가면 문장이 어려워집니다만 단어만 익숙해지면 똑같은 일을 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혀에서 소리가 나오면 돼요. 혀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계속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혀에서 소리만 나오면 뻔한 일을 똑같은 일을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앞장 가세요. 앞쪽 가세요. 153쪽이요.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동그라미가 4번의 두 번째 문장이요. 점.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고요. 보상금 얼마를 할지 결정해 주세요. 결정 신청, 결제 신청, 재결 신청. 우리 시험공법에 4번 나옵니다. 4번 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계속 가시죠. 154쪽이요. 사업비용. 그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문장은 좀 넓게 써져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수립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 할 때는 국가가, 지방이 할 때는 지방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행정청이 아닌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지가 부담하는 거죠. 국가 할 때는 지가, 지방이 할 때는 지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다 지가 부담한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지가 부담의 원칙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사업 비용은 시행자 부담. 다음 쪽 표를 보시면 표의 첫 번째 표요. 둘째 줄 행정계획은 행정청, 국가, 지방에서만 세우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세울 수 없습니다. 시설 사업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계획 비용은 지가, 시설사업 비용은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 그런데 두 번째 표는 22회 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 시험 뒤로 30년 넘도록 딱 한 문제 나왔다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까지 다 써놨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표에 제목줄이 있고 그 아래 문장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국가가 기초사 지형도면 작성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국가가 관청에게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행정계획 비용이요. 행정청이 안 자는 행정계획 수립할 수가 없죠. 다음에 표의 세 절자 사업이요. 시설 사업으로 이익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 A가 사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B가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A쪽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익 받으니까 돈 좀 내놔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굵은 글자만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익 받은 지방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관청이 아닌 자는 관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표의 넷째 줄이요. 시설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있으면 우리 사업 내가 비용 부담한 이 사업으로 이익을 봤으니까 너도 좀 내놔라 할 수가 있죠. 역시 굵은 줄이요. 관청이 아닌 자는 공공시설 관리자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아래 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에 대한 보조 융자 이건 이제 누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행정청 시행자에게 국가에서 전부나 일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 아닌 시행자에게 국가나 지방이 도와줄 수 있는데 전부를 도와주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지 돈 한 푼도 없이 국가 돈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운영권은 또 가서 30조 원 벌어나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익사업이니까 일부만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결론 관청이 아닌 자는 관청 쪽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다음 이제 굵은 5번 공사 완료 공고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사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사를 해야 한다. 시도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할 경우가 설계도대로 사업을 했어야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그걸로 사업이 끝난 거고요. 만약에 국시대 지가 시행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마친 때에는 지가 지한테 숙제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그걸로 사업이 다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155쪽까지 해서 시설사업 내용을 보셨습니다. 공익사업은 계획 2개 또는 3개를 세웁니다. 시설사업은 권리변환이 없으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공법의 행위 주체 딱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4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그러니까 공적 주체와 민간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토지보상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는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설 사업을 보셨고 이걸로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1절, 2절, 3절까지 내용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